강원 영상위원회가 주최하는 메이드 인 강원 단편영화 상영회가 춘천의 한 영화관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출신 감독 5명의 작품을 감상하고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상영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난방시설인 구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 평창의 황토 구들마을인데요. 황토와 벽돌을 이용해서 미니 구들을 만들어 보고요. 미니 구들을 활용한 힐링 체험까지 황토 구들마을로 농촌 여행 떠나봅니다. 나비의 꿈을 그리는 화가 이수화백의 특별 초대전이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폐암 투병 중인 이수화백을 안타까워하며 이수를 사랑하는 이들이 마련한 특별전인데요. 이수화가의 인생 이야기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담았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12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저녁이 되면서 기온도 떨어지고 찬바람이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꽃샘추위도 찾아올 거라고 하는데요. 한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요 며칠 워낙에 온화했던 터라 더욱 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출퇴근길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은 김유나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나 리포터입니다. 여러분의 한 시간을 오늘도 즐겁게 꾸며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이번 첫 소식은요.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영화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저도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봤었어요. 뭘까요?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저도 봤죠. 프레디 머큐리의 인생을 담은 영화잖아요. 음악도 정말 좋았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영화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또 감동까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얻어가고 싶다 하는 분들께 제가 오늘 단편 영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단편 영화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들도 앞으로가 기대되는 정말 좋은 작품들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보러 자주 다니시나요? 저는 꽤 오랜만에 영화관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영화들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영화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유명한 배우도 나오지 않고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도 없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 느낀 소소한 감정들을 영상에 담는 이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출신의 감독님들이 만든 단편 영화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여기는 다양한 영화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입니다. 한국 영화는 물론이고 외국 영화들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영화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수많은 영화들 중 오늘 볼 영화는 바로 여기 단편 영화 상영회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 메이드 인 강원 단편 영화 상영회는 어떤 자리인가요? 2013년부터 저희가 지원한, 그러니까 재단에서 영상사업 쪽에서 강원 영상인 발굴을 위해서 지원했던 작품들을 영화는 어떻게든지 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상영의 기회를 늘 주고 있었는데 이게 꾸준히 하면서 이제 벌써 7년째가 됐고, 근데 원래는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작품들을 만드는 감독님들이 조금 뭔가 기간이 좀 촉박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3월에 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강원문화재단 안에서 영상지원팀으로 설립된 후 영상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는데요. 강원도 출신의 영상인들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감독님 모두 강원도가 고향인 분들이라고 했는데 혹시 고향은 어디세요? 강원도 춘천입니다. 처음으로 제 고향에서 단편 영화를 찍게 됐고요. 네, 그래서 대리라는 단편 영화를 이번에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 영상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 도움 받으셨나요?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해주시고, 또 후반 작업 비용이 뭐 부족할 때도 또 이렇게 업체랑 같이 협력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끝까지 어쨌든 좀 마음 편히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영화관들이 있지만 단편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단편 영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단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상영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관객분들하고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설레면서도 긴장되고 어떻게 보실지 그래서 많이 긴장된 상태입니다. 네. 곧 시작될 영화 상영을 앞두고 관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 바로 이 순간 관객들도 감독님들도 묘한 설렘과 긴장이 느껴집니다. 떨고 계시죠? 저도 기대가 돼요. 그쵸? 상영될 5편의 영화 중 2018 메이드 인 강원 단편 영화 상영에는 저희 강원영상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제작 지원한 단편 영화 5편을 도민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김상호 감독님의 대리라는 작품인데요. 엄마. 서울로 상경해 직장 생활을 하는 주인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소소한 감정들까지 잘 녹아있는데요. 내가 내 취해 뭐? 안 취했어. 재계약 그거는 참 안타까워. 나도. 어? 거의 제 경험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내 고향이 춘천인데 고향 내려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을 때 일을 못 하고 있을 때 그때 좀 죄인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심정이 좀 많이 담겨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경험했던 느낌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 대리였습니다. 네. 빗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오는데요. 다음 작품은 여름비입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야 하는데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학교에 남게 된 아이들. 저희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할래? 어머니가 저희가 편찮으세요. 여름에 실제로 촬영을 했는데 저희 촬영 때 폭염주의보가 연속으로 내려지고 예보를 계속 기다려도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수차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고 그래도 거의 로케이션이 실내였기 때문에 무리 없이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화 작품은 피톤치드. 강원도의 아름다운 산을 담은 영상미가 먼저 눈에 띕니다. 강원도. 이게 그 드론이에요? 토종장. 피톤치드 아시죠? 피톤치드. 강원도 정선 푸른 산골마을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드론 촬영 감독 현수와 산골마을 할머니. 그 할머니 1년에 서너 번 구글 신고 들어와서 올라가는데 대부분 별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드론의 이야기입니다. 정선 산속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촬영 자체가 어려웠는데 또 사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작은 영화를 찍는 우리들을 좀 많이 실제로 도와주셨어요.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은 제작비로 인력과 장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 그리 녹록한 작업 환경은 아닌데요. 하지만 감독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단편 영화의 매력이겠죠. 강원도를 토박이로 하고 있는, 특히나 춘천은 그나마 조금 더 인력이 있는데 영동 지방, 춘천인 저쪽 강릉이나 이쪽은 인력이 많이 없어서 사실은 좀 협업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서울 인력들이 지방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좀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좀 부분입니다. 이번 영화는 소담의 텅 빈 추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예비 신부 소담의 이야기인데요. 치매에 걸린 엄마와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고, 그런데 그녀의 스트레스 끊이지 않습니다. 약을 먹고 잠을 청하기도 하는데요. 저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화가 났어요. 저는 그러려니 연출을 맡았고요. 이제 새엄마와 살고 있는 이제 지은이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 딸이 연세대 나와서 영화 감독님 하잖아요. 영화 감독? 아버지가 집을 나간 지 3년째. 그 사이 새엄마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생겼는데요.
그 둘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 나선 지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새엄마랑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끼고 이렇게 모든 사물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배우들의 연기력이 매우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강원도의 풍경도 정말 아름다웠고요. 약 1년가량을 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촬영은 저희가 5회차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후반은 한 2달가량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시나리오까지 해서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34분의 영화 한 편을 위해 무려 1년 반의 노력이 담긴 영화. 얼마나 공들여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네,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영화를 너무 잘 봤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재미있게 잘 봤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관객과 감독님이 함께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 이거 감독님들이 긴장되는 순간이겠어요.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보면서 한 번쯤 다시 영화에 나오는 배경이 정말 그야말로 아름다운 강원도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이 장소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는지. 또 숨은 곳들이어가지고 그게 좀 강원도의 어떤 숨은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어요. 한번 또 다가가서 보니까 아, 이렇게 숨은 공간에 어떤 이게 힐링되는 공간들이 있구나라는 어떤 감동을 사실 받았던 지점들이 있었어요. 혼자서 괜히 막 이렇게 울먹울먹하고 그랬던 그 감정이 지금 또 새로 떠오르네요. 감독님들에게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상업 영화랑 단편 영화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특별하거나 달랐다고 생각한 점 있으세요? 상업 영화는 약간 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의미가 좀 많이 담긴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약간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영화를 찍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기회여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이런 작품 하나가 강원도의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꼭 이런 자리에 앞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영화 찍겠습니다. 같이 봐서 더 즐거웠던 메이드 인 강원. 단편 영화만의 매력을 가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들이 더 많아져서 앞으로는 단편 영화를 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 5편의 단편 영화를 한 자리에서 만나보는 그런 기회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재밌었고요. 단편 영화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스크린 속에서 볼 수 있는 강원도의 매력 정말 아름답지 않았어요? 맞아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 또 좀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뭔가요? 인력과 장비,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제작비를 감당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원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에도요, 제작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하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요, 4월 5일까지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강원도에서 활동하시는 영상인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단편 영화 감독으로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겠죠? 내년에는 또 어떤 단편 영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될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봄에 떠나면 좋은 나들이 장소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바로 평창 황토 구들 체험 마을입니다. 구들 좋죠. 그럼 오늘 따뜻한 아랫목 체험인가요? 그것도 물론 할 수 있고요. 더 특별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 지금 3월 돼서 펜션 놀러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편하고 좋다. 근데요, 지금 10분 동안 앉아있으니까 엉덩이가 뜨거운데 여기 어떻게 보일러 어떻게 줄여요? 보일러요? 네. 구들인데요? 구들이요? 구들이 뭐예요? 보일러 줄이는 거 어딨어요? 구들이에요. 구들이 뭐냐고요? 구들이 뭐예요? 맙소사, 지금 그 질문 실화임? 아무리 요즘 애들이라도 이건 좀 너무했다. 잘잘 끓는 구들장 맛은 몰라도 이름은 알아야 대한민국 사람. 구들이 뭔지 오늘 제대로 알려줄게요. 강원도 평창. 제가 방금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보일러 온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피디님이 구들이라고 하시던데 구들이 당최 뭔가요?
구들은 쉽게 얘기해서 난방 시스템이고요. 우리 민족이 지켜온 축열식 난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구들은 구운 돌에서 유래된 순수한 우리말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우리 민족만의 유일한 난방 방식입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떼면 이 열기가 방바닥 밑에 고래를 지나면서 고임돌과 구들장 그 위에 깔린 황토에 저장되며 난방이 되는 거죠. 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달궈진 돌 자체 내에서 열의 전도와 복사 그리고 대류를 통해서 난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쉽게 열이 사라진다든지 뭐 하지는 않죠. 훨씬 가성비가 좋네요. 그렇죠. 가성비도 좋고 훨씬 더 과학적이죠. 우리의 전통 구들은 열 에너지를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고요. 외부에서 연료를 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연기나 재 등의 유입이 없어 청결하고 위생적입니다. 또 화재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난방 방식인데요. 이제 뜨끈뜨끈하게 불을 지펴보겠습니다. 아궁이에 잘 말린 건불을 넣고 불을 붙이는 혜인 씨. 와, 화력 좋네요. 우와, 불이 엄청 잘 붙었죠? 불을 잘 붙이시네요. 그렇죠. 저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장가지들을 많이 넣어서 네. 불을 처음에 좀 화력을 세게 올려줘야지 불이 나중에 잘 붙어요. 불이 잘 붙었는지 어느새 굴뚝에선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납니다. 이게 굴뚝인 거죠? 방금 뗀 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네, 지금 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굴뚝이 왜 아래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굴뚝은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굴뚝은 위에 있는 게 맞고요. 네. 저희는 이제 구들을 테마로 한 마을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시 효과를 위해서 좀 낮게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구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선 시대에는 이렇게 굴뚝을 낮게 하는 집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나라에 흉년이 들면 이제 구들에서 불을 뗀다는 건 치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흉년이 들 때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백성들이 보기가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대부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좀 보이지 않게 낮게 하는 배려심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야. 오랜 시간 선조들의 삶과 함께 해온 우리의 전통 구들 직접 만들어 볼까요?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 거예요? 저희 아까 보신 구들의 모형을 조그맣게 미니어처 형식으로 만들어서 체험 활동하는 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같이 해보실래요? 네! 그러면 여기가 굴뚝이면 여기가 아궁이 부분이 되고 그렇죠. 이 길이 고래길이죠. 고래길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미니어처 형식이기 때문에 고래는 따로 없지만 그 구들의 입구를 함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함실의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흙은 어떤 흙이에요? 자, 이건 황토인데요. 네. 실제로 구들장 위에 이 황토 흙으로 복원을 해서 거기 이제 바닥 미장을 해서 황토방이 되는 거예요. 완전 친환경이네요. 황토를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밑에 땅과 위에 땅이 착 결합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질하는 부분은 이렇게 황토로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황토를 꼼꼼히 메워줘야 불이 새지 않는 만큼 이 작업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저도 지금 진흙을 진짜 오랜만에 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재밌네요. 사실 도시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져보고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체험을 하시고 만족을 하시고 가세요. 자, 그러면 다 만들었는데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게 또 있어요? 자, 이제 불장난을 해봐야죠. 흙장난을 이어 불장난이요?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불을 떼서 저희 쥐이빨 강냉이를 튀겨 먹을 거예요. 네? 쥐이빨 강냉이. 쥐이빨 강냉이요? 네. 그게 뭐예요? 요즘 말로 팝콘이라 그러죠. 진짜요? 자, 지금부터 팝콘을 튀겨 먹는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맛있네요. 들기름이에요. 기름을 넣고 이제 팝콘을 튀길 거예요. 팝콘을 들기름으로 튀기네요?
원래 그래요? 들기름으로 튀기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요. 가마솥 들기름 팝콘이라. 와, 이 조합 기대됩니다. 쥐 이빨 강냉이를 위하여. 그런데 만든 지 얼마 안 된 구들에 가마솥 팝콘이 되긴 될까요? 괜히 안 되는 일에 시간만 잡아먹는 건 아닌지. 그래도 일단 믿고 강냉이를 넣어보긴 하는데요. 못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요? 오, 들린다, 들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팝콘 터지는 소리? 이건 뭐 클래스부터 다르네요. 우와! 쥐이빨 강냉이에서 들기름 향이 막 올라와요. 오, 맛있겠다. 이거 집어 먹어도 돼요? 네, 지금 드셔도 됩니다. 우와! 엄청 고소하네요. 맛있다. 들기름에서 찍어서 그런지 막 들어가네. 아우, 맛있는 거 혼자만 먹지 말고 같이 좀 먹자고요. 아니, 그렇게 맛있어요? 와, 이 들기름으로 튀긴 쥐이빨 강냉이 강불. 꽃피는 3월, 뭔가 특별한 힐링이 필요하신가요? 우리의 전통 구들도 배우고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는 평창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봄나들이가 즐거워집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 전통 난방인 구두를 배우고 또 따뜻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힐링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전통 구들 정말 알면 알수록 놀랍고 대단합니다. 구들은 한번 데워놓으면 하루 이틀까지도 그 온기가 남아있잖아요. 가성비도 좋고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구들에서 하룻밤 자면 얼마나 개운하고 좋은데요. 나중에 나이 들면요, 저는 집에 구들을 놓고 싶습니다. 그 전에요, 먼저 황토 구들마을 가셔서 체험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겠고요. 가시면 구들 전시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구들에 대해서 배워볼 수도 있고요.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국궁과 또 요가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직접 가셔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또 화면에서처럼 팝콘 체험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특별한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날이 참 우중충했습니다. 게다가 비까지 내렸는데요. 이럴 때 정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핸드폰에 오늘도 외출 자제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언제쯤 마음 푹 놓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어딜 가서 물어봐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집안에만 있으면 참 답답한데 어디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맞춤형 문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얘는 도대체 몸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복근에다 빨래해도 되겠어. 나도 3개월 헬스 끊었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운동하러 가야겠어. 근데 너무 귀찮아. 정말 시간이 안 돼? 너무 싫어. 아니야, 지금 가야 될 것 같아. 어떡하지? 정말 가기 싫어.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던데?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배달 왔습니다. 배달이요? 저 시킨 거 없는데요? 무슨 배달이요? 요가 배달 왔습니다. 네? 이제 하다하다 요가 배달까지? 이불 밖으로 나가기 두려운 귀차니스트들을 위한 특급 처방.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출장 서비스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귀차니스트 민순의 집. 자, 오른 무릎을 우선 처음에 굽혀서 내려 왼무릎 바깥쪽에 발바닥 집어볼게. 네. 그 상태로 왼무릎을 굽혀서 발을 엉덩이 쪽으로 바짝 끌어오시고, 그렇지. 천천히 한번 해볼게. 끌어와서 네, 오른쪽 엉덩이 너무 뜬다고 생각하시면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엉덩이를 눌러줍니다.
가정방문 요가 수업이 한창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방문 홈 트레이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운동 종목도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부터 필라테스, 요가까지 범위가 다양해졌는데요. 자, 이때도 어깨 찌그러지지 않게 계속 펴주시고 합장한 손 정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무릎과 팔꿈치 계속 밀어줍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땀 너무 나는데요 지금? 진짜 많이 나시네요. 다리 지도나고 방귀도 나올 것 같아요. 원래 요가가 이런 건가요? 지금 하신 동작은 하복부를 강하게 수축시키시면서 소화기관을 활성화시키는 동작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초보자들에게는 요가 동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맞춤 수업이 중요한데요. 그대로 오른손으로 이럴 때 1:1 홈 트레이닝이 효과적이겠죠? 그대로 고개를 왼쪽으로 시선 손끝을 바라보시면서 손끝 호흡합니다. 호흡이 되나요? 빼도 박도 못하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이게 웬일인가요? 사실 저도 운동을 많이 끊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집으로 직접 와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개인별 맞춤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한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비용이 제가 센터에 가서 운동하는 것과 직접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차이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왜냐면 차 끌고 오시고 하니까. 네. 얼마 정도 차이 어떻게 나는지 저한테만 살짝 얘기해줘요. 트레이너가 운동에 필요한 소도구들까지 전부 다 챙겨오기 때문에 홈 트레이닝 레슨 비용은 일반 센터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을 끊어놓고 안 가는 것보다는 한 번을 받더라도 이렇게 집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효과적으로 받는 게 몸에는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방문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홈 트레이닝의 장점입니다. 네, 아주 혹독하게 운동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마스테. 지하 주차장에 나타난 의문의 차량. 이 어두컴컴한 곳에 설민수 작가가 끌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뭐 여기 어디예요? 저 여기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 뭐 하긴요. 세차 하셔야죠. 세차요? 오 마이 갓! 예, 맡겨주십시오. 일단 차 키를 건네받긴 했는데 아이고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차량 구석구석에 10년 묵은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얼른 세차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나섰다! 세차기의 어벤져스!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믿고 맡겨볼까요? 전화 한 통이면 고객이 있는 곳까지 어디든 달려오는 출장 세차 서비스. 세차는 실외와 실내를 포함해 평균 50분이 걸리는데 고객들은 차키만 넘겨주고 편하게 볼일을 볼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겠죠? 가격이 비쌀까봐 걱정이시라고요? 일반 선세차 매장에 맡기는 비용과 많이 차이 나지 않아서 요즘은 출장 세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증가 추세입니다. 때 빼고 광 내고 이 얼마만의 변신인가요?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귀차니스트 설민수 작가도 열심히 세차를 돕는데요. 이왕 하는 거 꼼꼼하게 프로 정신을 발휘하네요. 사장님 저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80점? 80점? 네. 첫날인데 그 정도면 퍼펙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네. 근데요, 저는 세차라고 해서 겁을 먹었거든요. 네. 막 물 튀기고 물 길어 날르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어떤 세차 기법인 거예요? 이게 이제 고압, 고온으로 하는 이제 스팀 세차기 때문에 물이 이제 생각하신 것만큼 바닥에 많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하 주차장,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도 네, 편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우와, 정말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출장 세차 전문점에서는 이렇게 세차에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달려오는데요. 스팀 세차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스팀을 분사해 먼지를 적셔주고요. 젖은 먼지를 바람으로 날린 다음 청소기와 타월로 이물질을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차 안에 있는 아기용품 신경 쓰이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나 세척이 어렵고 오염되기 쉬운 카시트까지도 살균 세척을 해줍니다. 폭풍 감동 서비스, 정말 믿고 맡길만 하죠? 차 내부가 한결 쾌적해졌네요. 아니 세상에, 원래 차에 있던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놔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듬직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있는 자리 그대로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요. 카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스팀기로 다시 한번 살균하고 그러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어느덧 출장 세차 막바지 작업. 차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변신 완료! 반짝반짝 너무 깨끗해서 파리도 미끄러질 것 같네요. 더러웠던 자동차 휠도 깔끔해졌고요. 지저분한 앞유리 얼룩도 말끔하게 지워졌습니다. 어떠세요? 출장 세차 만족하세요? 네, 새 차 뽑은 것 같아요. 아, 출장 세차 이렇게 받아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제가 육아하다 보면은 그 세차장에 차를 맡기기도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가끔 출장 세차 오시면은 그 육아하기도 훨씬 편리하고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객 만족 100%! 아기가 타는 공간까지 깨끗해져서 마음이 놓입니다.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차차차차차 출장 세차 최고!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어머 귀여워라. 태어난 지 5개월 된 공주님이 엄마랑 놀고 있네요. 아기는 정말 예쁘지만 쉴 틈 없는 육아 전쟁에 엄마는 지칠만도 하죠. 그래서 민수 삼촌 출동! 도리도리 까꿍. 삼촌 좀 봐봐. 어머 희윤아, 애기 언제 이렇게 컸어? 너무 축하해. 너무 예쁘다. 이지 집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 엄마가 됐어. 그러게, 딱 닮았지? 너무 예쁜걸? 산후조리는 잘 마쳤어? 이제 막바지야. 막바지? 그럼 아직도 받고 있는 거야? 응, 받고 있어. 어떤 거? 집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집으로 온다고? 외출이 어렵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엄마들을 위한 출장 산후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산모들의 몸 회복을 돕는 마사지인데요. 발바닥 통증은 어때요? 네, 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스트레칭 같은 건 좀 해주고 그러죠? 네, 그때 알려주셔가지고 하고 있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그래도 처음엔 잘 조금 하니까 모르는데 계속 하니까 좀 나더라고요. 그러구나. 희은 씨는 출산 직후부터 출장 산후 마사지 서비스를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 육아에 대한 고민까지 나눌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무유수유와 독박 육아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는 엄마들. 잠시나마 나만을 위한 꿀같은 시간을 만끽합니다. 희은아, 시원해? 너무 좋다. 와, 내가 보는 내가 더 시원하다. 선생님, 금손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엄마들을 위해서 가정으로 직접 와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여기서는 저희가 집으로 방문을 하니까 산모님들 입장에서는 편안하시잖아요. 네. 외출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특성상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베드나 물품들도 다 직접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이동식 베드부터 시작해서 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저희가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직접 와서 세팅을 한 다음에 관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엄지척! 오, 너무 그레이트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죠? 엄마의 지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주는 출장 산후 마사지. 정말 최고네요. 선생님, 산후조리를 원하시는 우리 산모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산모님들이 많이 원하는 거는 이제 부종도 빨리 빼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몸매, 라인을 빨리 잡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라인 정리까지 해드리는 그런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제 친구 희은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처음에 네. 희은 씨 만났을 적에도 이제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적에 뵀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모든 골격이 다 벌려져 있는 상태예요. 골반도 그다음에 복직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면 이렇게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자라는 그 공간이 이렇게 많이 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몸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관리를 받고 나서 되게 많이 좋아져서 좀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럼 내 친구 희은이는 꾸준히 받아보니까 지금 어때? 난 사실 계속 받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고 사실 가격적인 면도 이렇게 다른 데 케어보다도 훨씬 괜찮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이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고. 선생님, 제 친구 희은이를 네. 저를 좋아해서 졸졸 따라할 때 시절로 네. 꼭 돌아갈 수 있게 네.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출장 산후 케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줄게요. 이불 밖으로 나가기 정말 힘든 분들 귀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출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홈 트레이닝부터 세차, 산후 마사지까지 여러분도 다양하게 누려보세요. 네, 이번엔 춘천에서 열린 문화예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연탄재를 이용해서 나비의 꿈을 그렸던 이수 작가님의 작품 전시회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틀 전에 이 전시회가 성황리에 폐막을 했다고 하네요. 저도 기억나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나비 그림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분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정말 걱정됩니다. 맞아요. 참 걱정이 됐었는데 사실 이 이수 작가님께서는요. 그림만 그리는 화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까지 곁들이는 전위 예술가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막식 현장에서 동료 예술가들과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나비의 꿈을 그리는 화가 이수화백의 특별전. 어느덧 90회 동안의 전시 기간 중 마지막 날이다. 다시 잠깐만. 스크린을 맞춰요.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좀. 이거는 다시 하면 되고. 늘 정적이던 전시실이 오늘따라 무척 동적인 분위기다. 미디어 아트를 곁들인 무용과 통기타 라이브 공연까지 대체 무슨 일일까? 제가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음악밖에는. 그래서 축하 공연 마지막 좀 장식하러 왔어요. 동료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로 채워진 이수화가의 특별전 마지막 날. 그의 그림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와 같은 무대, 감동이 가득한 폐막 공연 현장을 소개한다. 이른 아침부터 채비하기 바쁜 이수화가 부부. 오늘은 특별히 폐막식 공연이 있는 날이라 챙겨야 할 장비가 많다. 그에겐 붓과 물감 못지않게 음향 장비도 중요한 작업 도구. 나비의 꿈을 신체로 표현한. 심장에 과용량, 너무 이제 막 들어가니까 심장이 압통이 돼가지고 어제 병원 비상 걸렸었죠. 지금 컨디션은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약 다 먹고 이제 10시까지 전시장을 가야 되니까. 자, 이제 출발합시다. 나가서. 이번에 드로잉 하는 사람이 퍼포먼스까지 하니까 이거를 몇십 년 세우니까 많이 소외된 적은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훌륭한 화가들,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벽을 쳤어요. 이 사람들이 웬일로 전화 통화를 다 하고 오기를 다 하지 않나. 아유, 나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더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감동적이래요. 왜냐면 보통 후원이나 이런 거를 한다든가 하면 뭐 이렇게 딱 타이틀이 있는데 이게 이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와보고 다들 그것도 되게 감명이고. 전시관 대관부터 도록 제작까지 저마다의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전시에 힘을 보탰다는 사람들. 이수 선생님이 저희가 알기는 그 우리나라 퍼포먼스 1세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맥락을 같이 해서 이번 전시도 순간적으로 저녁 같이 식사하면서 갑자기 이루어진 퍼포먼스
처럼 진행된 전시회라고 봅니다. 전위 예술가이기도 한 이수화가의 전시에선 퍼포먼스가 필수. 그의 제자들과 동료 예술가들도 이번 전시에 공연을 함께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수화가를 중심으로 인연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수 선생님의 작품 활동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재밌고 또 인품도 너무 이렇게 넉넉하시고 그런 면모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뭉쳐 기적처럼 만들어낸 전시.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얘기하기에 사람들한테 자랑하기에. 마치 인고하며 힘겹게 달려온 지금까지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아름다운 창조 과정이었음을 증명한 느낌. 그래서 그에겐 이번 전시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만큼 그의 건강을 걱정하는 동료들. 혹시나 오늘 일정이 힘에 부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오늘만큼은 굳이 기운을 아끼고 싶지 않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최고의 전시. 그들이 사랑하는 이수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보여주고 싶다. 개막식 때처럼 전시실에서 이루어질 폐막 공연. 이거 이제 퍼포먼스. 무대 세팅을 감독하다가 갑자기 이수화가가 몸을 풀기 시작한다. 혹시 직접 무대에 서는 걸까? 여기 얘기했잖아. 기가 막힌 거 보여준다고. 저희 개막식 때는 강 교수님께서 대신 보여주셨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이제 폐막은 이제 내가 하는 거. 이수 선생님께서 직접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나요? 보여줄까 좀? 제작진에게만 특별히 공개하는 맛보기 공연.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수화가의 퍼포먼스 정말 기대되는데요. 퍼포먼스는 몸이 잘 따라줘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힘들어요. 마침내 폐막 공연 시간이 가까워지자 전시실을 가득 채운 관객들. 공연장도 아닌 전시실에선 유례없는 풍경이다. 아름답기 그지없는 이수. 꿈의 나이 환생이여. 수찬루의 하늘선이여. 한빛 나비의 꿈이 눈부시고 날이 저문에 올 사람 오지. 형님이 얘기했듯이 색깔을 쓰잖아요. 차가운 색, 뭐 밝은 색, 따뜻한 색, 뭐 아픈 색들, 처절한 색들 쓰는데 음악도 똑같거든요. 멜로디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그래서 형님하고 좀 많이 소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이수 선생님께서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이수 선생님께서 불러달라고 저에게 요청하신 노래가 체로키 애국가인데요. 왜 체로키 애국가를 가장 사랑하고 그 노래를 저에게 불러달라고 하셨는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수 선생님은 고조선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작품의 의도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치유받으려고 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또 같이 살아가는 건데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이수 선생님을 제가 대상화한 거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수 선생님만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는 이수 선생님만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수 선생님만의 그림을 또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이상을 꿈꾸시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나비와 같이
엮으시고 또 연탄의 재료를 사용하신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한 거예요. 공연이라는 생각보다는 선생님한테 좀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잘 된 건지도 모르겠는데 좀 선생님한테 나비를 불러서 그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했어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비 한 마리가 돼서 선생님 어깨에 이렇게 살짝 내려앉을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수 선생님의 작품의 영상이 띄어지면서 그 나비가 우주나 어떤 무한한 보이지 않고 또 혹은 또 보이기도 하는 그 공간을 맴도는 나비를 보면서 거기에 실제 그 작품 그리고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작품의 나비들이 살아와서 이 자리 공간에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놓은 것들은 이 나비들이 저희의 가는 길을 인도했다라는 의미로 제가 바닥에 놨었고요. 이수 선생님이 들었던 촛불과 이 영상을 찍고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을 따라서 가셨던 이수 선생님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이수 선생님의 나비가 살아와서 그 모든 길을 같이 걷다가 제 마음에 얹고 그 나비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혹시 이 작품을 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으로 다 날아간다는 의미로 제가 마지막에 관객분들에게 나비를 줬고 그다음에 이수 선생님이 가신 길에 나비가 다시 놓아졌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항상 앉으셨던 그 자리에 나비가 놓아졌다는 의미로 선생님의 일생의 길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좀 힘은 들었어요. 힘은 좀 들었는데 워낙 오늘 기쁘게 이런 작업을 하니까 너무 행복했죠. 너무 행복했어요. 소감이 뭐 특별한 것보다도 너무 감동적이라는 말 외에는 고맙고 감동적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표현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고. 네. 이수 화가의 나비가 불러일으킨 사랑이라는 이름의 나비 효과. 나비의 꿈을 보고 이수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나비가 되어 또 다른 나비 효과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 예술이라는 날갯짓으로 세상에 일으키는 변화의 물결. 이번 나비의 꿈 전시는 막을 내렸지만 캔버스 위의 나비는 벽에서 내려지지 않았다. 아니, 이미 캔버스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 형태로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을 날아다니고 있다. 형님이 몸이 편찮으시기 때문에 강행군은 어렵지만 그래도 작품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해서 좀 서울 쪽에서 지금 기획 전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보이는 것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증명해낸 화가. 그의 모습은 나비 그 자체다. 보이는 것으로만 잣대를 들이미는 이 세상을 추월해버린 나비. 집착, 돈에 집착, 술에 집착, 노름에 집착, 가정에 집착, 권력에 집착, 딱 잘라 모가지를 집착을. 그럼 난 여자에 공중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나비야. 이게 나비야.
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능을 기부해서 만들어진 전시회라는 사실도 참 감동적인데 마지막에 이수 작가님이 퍼포먼스도 함께 해주시니까 더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수 화가는 직접 무대에 서기 위해 전시 기간 내내 체력을 안배했다고 하는데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해 준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전시실에서 이수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인아 리포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태화가 있는 강원 365로 1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고장의 원조집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